6.25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내 내전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노벨상을 받은 우리 한강 작가님도 너무너무 참으로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큰 상을 받고서도 거짓된 역사를 수록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뉴욕 타임즈인가요? 그것은 6.25는 강대국의 대리전이었다고. 그게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강 작가님 오늘 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6.25 전쟁은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의 합작 부분으로서 남침을 한 것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 출전한 것입니다. 자, 코리안 워가 아니라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12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추려해서 한 내용인데 지금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地上の措置をもって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는 새나라를 세울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협조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정치가들 사이에도 이념적 대립이 생겼다. 소련은 먼저 북한에서 토지개혁, 지주와 자산가의 숙청, 중요 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했다. 연합국이 통일국가를 수립할 방안으로 마련한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 통치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끝에 결렬됐다. 북한에서는 공산당 주도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 수립이 추진됐고, 남한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을 통해 정부 수립이 추진되었다.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그동안 천여 년 넘게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던 한민족에게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무력을 써서라도 남한을 공산화하길 원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무력 침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북한은 일제로부터 거대한 중공업지대를 물려받은 데다 일찌감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게다가 소련이 북한의 남한 공산화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반면 남한 이승만 정부는 새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만도 벅차서 그 북진 통일 주장은 구호에 그쳤다. 결국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북한일 것이었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북토 완정이란 용어를 무려 13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침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 남침 계획을 타진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아직 북한의 전력이 압도적이지 않다고 하여 남침 계획을 만류하고 더 철저한 준비를 독려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의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0억 대 등 무기를 지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우리에게 준 뜨거운 환영과 만족한 교섭 결과에 대하여 소련 정부와 스탈린 대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과의 영구 불멸한 신선 만세, 영웅적 소련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이 인민의 친근한 버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 전쟁 문제를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49년 4월 말에 북한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여 스탈린과의 협의 결과를 알리자 마오쩌둥 역시 잠시 전쟁을 유보할 것을 권하고 남침 준비차 중국 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2개 사단을 넘겨주었다. 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은 8월 다시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받고자 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여전히 전면전은 시기상조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일성은 강원도 삼척 등 일부 지역만이라도 점령하고 싶다고 청했다. 스탈린은 북한의 무력 남침보다는 남한 내 빨치산의 무장 봉기에 의해 공산화를 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남로당은 9월에 남한 각 도시의 경찰서와 관공서, 군사령부에 대한 공격과 같은 전면 공세에 나섰다. 김일성이 1950년 1월 소련 대사를 통해 남침 공격을 위한 스탈린과의 회담을 청하자 스탈린은 여전히 남침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자신은 이 문제로 다시 김일성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신하였다. 큰 일에는 대규모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일성 동지는 명심해야 하오. 이 일에 관해 만약 김일성 동지가 나와 토론하길 원한다면 나는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 (1950년 4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소련이 시킨 전쟁이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련의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마오쩌둥 동지, 나는 북한 동지들과의 면담 시 본인은 변화된 국제 상황에 따라 북한이 통일과업을 개시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하였소. 이와 관련해 이 문제는 중국 측과 북한 측의 공동 합의에 따라 최종 결정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소. 마오쩌둥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기보다는 먼저 대만을 공산화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스탈린의 결정을 반대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김일성을 지원하기로 동의하였다. 이처럼 6.25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한 전쟁이었다. 이후 소련의 군사 고문단을 중심으로 남침 공격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의 남침 계획을 보게 되면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 지역을 점령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전까지 지역을 점령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산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이러한 작전 계획이 소련 말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군사 고문단은 남침 계획 작성뿐만 아니고 북한의 군대 편제 그리고 남침 작전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봐야 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16일 스탈린은 남침 개시 일자를
6월 25일로 승인하였다. 남침 공격 계획을 세우면서 스탈린과 김일성, 마오쩌둥이 가장 고심한 것은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었다. 그 대책으로 김일성과 스탈린은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즉, 전면 공격으로 재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여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2개월 내에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하지 못하였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의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국군은 6월 초 사단장 등 지휘부의 대규모 인사 이동을 하였다. 또한 6월 23일부로 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켜 전방부대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갔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웅진반도로부터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는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 북한의 김일성은 6월 25일 오후 1시 35분 평양 방송을 통해 남한이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그에 반격한 것이라고 남침을 은폐하였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다. 수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당일 개성과 동두천, 포천을 점령하였고 서부전선에서는 파주, 문산을 거쳐 중부전선에서는 동두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였다. 특히 의정부 서울 축선에서 북한군은 국군의 7배가 넘는 전투력을 집중하여 국군의 후방 주둔 사단이 전방으로 속속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28일 새벽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고 말다. 예, 6.25 전쟁이 이렇게 우리가 남침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